창문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제 내린 한방눈을 기억하나 겨울이 이미지에 침전되어 있고 유리창을 타고 들릴 듯 말 듯 한 겨울의 소곤거림에 귀 기울이고 싶은 12월 14일. 안녕하세요. 수지 창작실 회원 강윤수입니다. 오늘은 오해 긴자부로의 읽는 인간 일부를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백서 및 참여서를 부록으로 곁들이겠습니다. 요즘 책 읽는 인간 호모 부커스라는 신조어가 들어간 책들을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는 인간, 듣는 인간이 아닌 읽는 인간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책은 일본 작가 오에 긴자부로가 50여 년간 글을 쓰면서 영향을 받았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장에 도움을 준 책들을 향한 달달한 연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만의 글쓰기 노하우가 바로 이 책이었다라는 고백이 담긴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오에 긴자부로의 세레나다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은 늘 책과 함께였고 그 책들 덕분에 글 소재를 찾을 수 있었고 작가들이 문체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하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고백서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에게 책이 자신의 글쓰기와 자신의 사상을 만들어가는데 의미가 있었다면 저도 책과 함께였고 도움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 읽는 인간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오에게 기억하고 싶은 책이 있듯이 저도 죽는 날까지 오의 머릿속에 각인된 지옥에 가서라도 기억하고 싶은 책 2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2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은 퀴리 부인이라는 문고판 책입니다. 제 기억으로 8살 그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라듐을 발견한 과학자로서의 퀴리 업적이 아닌 어쩜 책을 이렇게 재밌게 썼지? 라는 감탄. 그 뒤로 저의 책 읽기는 즐거움이었고 저는 용돈을 받으면 서점에 그것도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갔던 소녀였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책을만 읽게 한다고 마녀 할머니라고 욕하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먼 훗날 나를 고마워할걸? 책 읽기를 좋아했던 저에게도 많은 독서는 숨가쁜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선생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살면서 느끼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서량 덕을 톡톡히 보았거든요. 그분의 삐쩍 마른 자그마한 몸매와 수업을 하기 전 들려주시던 수필과 시가 그 선생님만큼 나이 먹은 책에 다른 명사의 낭독보다 절절하게 그리운 건 왜일까요? 또 한 권의 책은 성년의 날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박리열 시인의 만남에서 동방까지라는 연작시입니다. 제 안쪽 면에 현수의 성년을 축하하며라는 아버지 글씨체에서 사랑이라는 향내가 납니다. 아버지와는 톨스토이를, 도스토옙스키를, 오해가 언급했던 허클베니핀의 모험 이야기를 차 안에서 나누었지요. 고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까지 아버지의 차를 타고 돌아온 길은 문학의 샘이 이어졌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공감이 이루어졌던 사계절의 밤하늘이 담겨있는 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을 이야기하고 웃고 했던 그 시간, 우수한 밤하늘의 별도 함께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녀는 가끔씩 책에 관해서 박경리의 토지에 대해, 그녀의 문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한답니다. 오에 긴자부로는 그가 만난 작가, 시, 철학, 사상들 안에 오해라는 특유의 향취를 만들어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켰지요. 이 책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오해의 읽기 방식인 3년간 한 작가 파고들기입니다. 3년마다 읽고 싶은 대상을 새로 골라, 즉 작가, 시인, 사상가를 집중해서 읽는 방식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읽어온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아울러 자신의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하필 나는 이 책을 읽고 있어야 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창작실 회원들의 추천을 읽게 되었지만요. 어쩜 이 우주가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한 건 아닐까? 나의 게으름에 대한 채찍이 이 책이라면 나의 글쓰기에 대한 죄스러움과 용서를 구하고 내 역할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오해의 치열한 책 읽기와 그 책 읽기 안에서 자신만의 것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부러움과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뛰어든다. 문서를 읽고 그 어원을 찾아 비교해서 읽고 자신만의 활용법으로 그 책을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와우, 멋진 모습이다. 그러면서 넌 뭐했니? 라는 화살이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책장을 넘기기가 참으로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찍는 영상은 제 자신을 돌보는 영상이 될 듯합니다. 진정 훌륭한 문체를 찾고 싶다. 시를 쓴 사람의 문체로 진짜 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인을 찾고 싶다. 오해의 고백에 저도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오해와 나의 차이점이라면 난 절실하지 않았다는 것. 난 너무 쉽게 글쓰기에 도전하고 승리를 맛보고 또 실패를 맛보고 생활의 나의 한 부분이었던 글쓰기를 그냥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주파에 놓아버렸다는 것. 책 속의 글을 통해 느껴지는 일종의 정신, 발견이라는 감각, 어느 소재의 독창성이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감각. 에드워드 W. 사이드의 글입니다. 책을 읽으며 사이드처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희열을 느꼈고 나와 공감하는 읽기 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컸고 나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 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읽는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를 지켜낸 책 읽기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물음에 오해는 읽고 있는 책을 실마리 삼아 내 생활을 쓴다고 했습니다. 읽고 있는 책에서 내 생활을 펼쳐 보입니다. 방구석 미술관에서 열정이 넘치던 샤걸과 마늘을 만났고 프리다 칼로를 통해 독창성을 배웠습니다. 늘 무언가에 시간을 내주었던 내 삶. 지금 오해 겐저브로의 읽는 인간의 이 책은 마음 한구석 꼬깃하게 던져두었던 잊고 지냈던 내 일부와 만남을 가져보라는 신호가 아닐는지.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책을 옆에 두고 나를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해 겐저브로의 잔소리가 들린 듯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은 제게 있어 오해의 간절함이 들리는 책이었습니다. 묵직함과 뭉클함이 들었던 읽는 인간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부록 내게 보내는 편지. 안녕, 나야. 우린 참 여전히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 너잖아.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을 황홀함으로 바라보는 너의 그 마음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읽는 인간으로서의 포용 안에서 그 발견의 의무를 이젠 좀 물론 넌 요즘 영상 찍는 재미로 너희 머릿속을 채우고 그래서 열심히 읽고 원고 쓰고 있지만 그 발견의 의무를 찾기 위해 지옥은 아닐지라도 움직이자고. 강현수 파이팅! 2022년 너희 생일을 16일 남겨두고 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 음악은 조지 윈스턴의 디셈버입니다. 어린 시절 이 곡을 피아노로 연주했던 그날을 떠올리며.